오늘 첫 번째 이슈는 어느 언론사에서 좀 인사이트 발굴하셨을까요? 예, 그 블룸버그가 우리가 네. 뭐 계속 추적하고 이제 알려드리긴 했지만 어쨌건 이제 그 반도체 디램에 대한 공급난이 심각하다 이런 맥락으로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좀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우선 제목부터가 메모리 먹는 하마 예사롭지가 않은데 요즘에는 이런 말들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뭐 치플레이션 그리고 램마게돈 그만큼 이런 신조어가 나왔다는 게 수요가 엄청나다는 걸 좀 보여주는 반증 같네요. 예. 수요가 올라가니까 그 반도체 디램, 뭐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고 네. 메모리 반도체 전체가 이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부품을 완성 그 제품 입장에서는 부품의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가격도 최종적인 완성 가격도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칩플레이션, 칩과 인플레이션 합쳐서 신조어인데 칩 인플레이션 말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뭐 꾸준히 알려드리긴 했지만 이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콧노래를 부를 만한 상황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경제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갖고 블룸버그가 또다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 자세한 이야기를 보자면은 뭐 이제 디램 중에서 어떤 특정 디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2달 사이에 75%나 올라갔다. 이게 실제로 블룸버그 보도 내용에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달여 한다면 아직 이제 2월이 안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쵸. 12월부터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작년에 9월부터 12월까지도 엄청난 진격의 그 상승을 거듭했는데 12월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1월 달에도 디램 가격이 올라가면서 12월과 1월 사이에 2달만 간격을 딱 특징했는데도 불구하고 75% 상승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램의 판매자 입장에서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소식이지만 기분 좋은 환경이지만 디램을 갖다가 사야 되는 그런 어떤 제품 그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제 디램이 필요한 그 울상을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요새는 뭐 증설도 한다, 공장도 새로 짓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좀 가격이 진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감도 가졌었는데 이걸 단박에 뒤집는 게요. 빅테크들이 다시 한번 좀 사재기에 돌입하고 있다고요. 예, 빅테크가 왜 사재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은 결국 한정된 그 제품을 갖고 공급난이 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하니까 그러면 누가 더 많이 그 제품을 살 수밖에 없느냐? 당연히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그런 업체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현재로서는 빅테크들이 돈도 제일 많이 벌고 전체적으로 캐시플로도 좋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제 설 연휴 전에 말씀드렸지만 빅테크의 4사가 작년 이맘때 발표한 이제 올해 KFX의 실적 집계를 했더니 당시에는 4천억 달러. 근데 올해 실적을 발표한 것을 컨퍼런스 콜을 다 집계했더니 빅테크 4사의 컨퍼런스 콜을 갖다 집계했더니 올해 KFX가 6,600억 달러. 6,600억 달러 대부분이 엔비디아 칩을 사거나 HBM을 갖다 사는데 쓰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빅테크들이 이제 먼저 자신들이 필요한 그 HBM을 사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빅테크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심지어 애플도 퀄컴도 사실 거기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블룸버그의 이제 보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빅테크들이 이렇게 사재기를 하다 보니까 사재기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은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이거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피해를 입는 회사 중에 애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애플 네.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해도 너무하니까 이제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체 메모리 공장을 좀 만들어버리겠다. 굉장히 좀 통 큰 포부를 밝혔는데 밤사이에는 이제 태극기를 내걸면서 한국 인재들을 좀 초빙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였죠. 이게 다 여기랑 연관이 돼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없는 회사 중에는 애플도 있지만 심지어 테슬라도 있습니다. 일론 네. 머스크도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그 테슬라라는 건 전기차이기도 하지만 완전 자율주행차 아닙니까? 그 완전 자율주행차라는 것은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완전 자율주행차의 관점에서는 이것도 있지만 머스크는 별도로 이제 XI라고 AI 기업을 또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반도체가 필요하다 보니까 사실 일론 머스크가 그 독자적으로 내가 반도체 짓고만 않다 내가. 그러니까 머스크의 어떤 성향이 다 드러나는 어떤 멘트입니다. 머스크가 이제 구 트위터에다가 그 태극기를 갖다가 딱 심으면서 야 한국 반도체 엔지니어를 들어와라. 내가 고용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가장 근본적 이유는 결국 머스크 스스로가 반도체를 짓겠다. 이런 어떤 취지로 이제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드린
그 반도체 어떤 사재기, 반도체 그 가격이 1월 달까지도 75% 급등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가격이 얼마나 급등했길래 아예 그냥 자체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말을 했는지 참 놀랐습니다. 근데 여기 머스크뿐만이 아니죠. 뭐 퀄컴이나 ARM 그리고 이제 소니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 출시를 뭐 29년까지 미룬다. 이것도 다 메모리 가격 급등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영업이익이 삭감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고민에 찬 결정으로 소니는 좀 전에 들으신 대로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을 갖다가 그 실제적으로 이제 출시를 하다 늦추기로 했고 네. 애플, 퀄컴도 사실 피해를 입습니다. 퀄컴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역성장을 하다 보니까 퀄컴이 역성장하면 그소란히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깎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사실은 휘청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플레이션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당연히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게는 플러스가 되는 소식이 아닐 수가 없겠죠. 이것 때문에 이제 HBM4 가격에 있어서도 HBM3E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제시를 했다고요. 예. 사실은 이제 HBM4의 가격이 HBM3보다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네. 반도체 가격이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랑 협상을 하면서 HBM4의 한 대의 가격을 갖다 700달러, 이거 엄청난 수치입니다. 700달러 정도를 제시하면서 협상하고 있다. 재밌는 점은 SK하이닉스가 작년 3월에 그 샘플을 먼저 보냈죠. 샘플을 보냈는데 샘플을 보내면서 한 석 달 정도 지나면 하면 최종적으로 가격이 승인되면서 SK하이닉스의 물량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확정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는데 작년에 물량을 확정했다는 뉴스가 11월에 돼서 나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 가격이 올라가서 보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확정을 안 했던 것이 이번에 큰 어떤 수혜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엔비디아 네. 입장에서는 울상을 짓게 되는 그런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HBM4 하나 가격을 700달러 정도의 이제 납품 가격을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1분기에 양사의 어떤 영업 이익이 30조 원. 한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불과 2026년 기준으로 3년 전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가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쵸. 엄청난 영업 적자를 기록했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한 분기에 30조, 작년 전체 영업이익이 46조 아닙니까? 46조인데 한 분기에만 30조를 거둔다면 그래야지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분기에 30조를 거둬야지 올해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150조. 그러니까 나오는 전망이 현실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마찬가지고 이 두 회사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올해 300조가 육박한다면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도 세수가 엄청나게 쏟아지기 때문에 그냥 영업이익이 한 30%, 20% 정도를 그 세수로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콧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